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촌 들녘에서 야생 멧돼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민간이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가을 유난히 비가 오는 날이 맞아 곶감과 표고버섯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특급 호텔이 들어설 복합 쇼핑몰의 판매 시설 면적을 줄여서 추진하겠다며 수정안을 내놓아 광주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성공에 힘입어 순천 지역 내 개인 정원들까지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멧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논밭은 물론 골프장까지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잡아도 끝이 없는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야산 구덩이 속에서 사냥개와 멧돼지가 사투를 벌입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힘이 떨어진 멧돼지 포획에 성공합니다. 야생 멧돼지들은 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농작물을 먹지 못할 정도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장비를 동원해 보수해야 할 만큼 논둑을 심하게 파헤치는 등 피해가 심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묵전이 다 되어버렸어요. 지금 논들이. 묵전이라는 것은 이제 돼지 피해가 많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지어버려요. 전혀. 멧돼지는 골프장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땅속 군뱅이나 지렁이를 먹기 위해 골프장 잔디를 갈아엎듯 파헤쳐 못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 주변에 고구마 밭 같은 거 많이 있었거든요. 배추밭이랑. 근데 이제 멧돼지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까지 내려와가지고 좀 심하게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군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산인 화순에서는 경찰까지 나서 멧돼지 피해 신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피해 근절은 어렵기만 합니다. 유해동물 포획단이 지난 석 달 동안 130마리의 멧돼지를 붙잡았는데도 번식력이 강해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큰 돼지들은 보면은 새끼가 12마리까지 들어있는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보통 8마리 이상 그렇게 많이 개체수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새끼. 최근 4년 동안 전남에서 포획된 멧돼지는 모두 5,400여 마리. 피해액만 해도 22억 원에 이릅니다. 농민들은 이미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올 가을에는 비가 자주 내려서 가을 장마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 비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곶감과 배추가 그렇고 특히 표고버섯은 수확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찾았던 전남 지역은 높은 습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감 주산지에서는 곶감을 말리는 도중에 꼭지가 떨어지고 곰팡이가 피는 피해가 발생해 농가들이 추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고 재배 농가들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가을 표고를 따낼 시기에 내린 잦은 비로 버섯을 겨우 한 차례 딴 뒤 아예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고온 현상으로 다 핀 거 한 2주 동안 수확했고요. 11월 달에는 잦은 비로 한 번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썩어가는 표고를 따내야 내년 봄에 다시 버섯이 자라지만 일손이 부족하고 육질이 물러져 줄기째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장흥 지역 470여 노지 표고 재배 농가들은 생산량의 3분의 2가 습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표고 재배 농민들은 내년 봄에 원목의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아예 폐목이 되는 2차 피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출하가 한창인 배추밭도 습해를 입어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해서 비가 우기가 내려불고 일부 그 부분 배추가 자라는 환경이 벗어나다 보니까 배추가 물러짐이라든지 시설하우스 토마토와 오이도 잿빛 곰팡이병이 우려되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라남도 내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 증액됐지만 농업 관련 예산은 오히려 3.1% 줄었다며 예산 확대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과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는 등 전남 농림축산업에 비상이 걸렸지만 계속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FTA 대응 방안을 비롯한 신규 시책 사업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금요일까지 눈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여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특히 내일 밤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호남 지방의 최고 8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이른 오전부터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차츰 내륙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저녁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드리워져 있고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차츰 내륙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큰 추위는 없는데요. 장성 3도, 담양 5도, 광주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 높고요.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1, 2도 낮겠습니다. 장성, 담양 11도, 광주 1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개인 소유의 아름다운 정원들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한 개인 정원의 새로운 변화를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빛 갈대가 물들어가는 이사천을 품은 100년이 넘은 전통 가옥. 열매가 탐스러운 감나무가 운치 있게 방문객들을 맞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담한 개인 정원이 나타납니다. 날씨는 겨울을 향하고 있지만 정원에는 꽃들이 색감을 뽐냅니다. 채소를 키워내는 텃밭 정원이 꾸며져 있고 장독대 정원도 그림처럼 어우러졌습니다. 착용적인 것들이 이처럼 개인 정원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픈 가든이라기보다는 사랑과 정성으로 온 가족이 함께 갖고 가는 뜰과 텃밭이에요. 돌담 울타리가 인상적인 순천만 인근의 또 다른 주택. 이곳 개인 정원은 소나무와 주목나무가 푸르름을 더해 생동감을 줍니다. 잔디가 잘 가꿔진 마당에는 분재를 심어 개인 정원만의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개인 정원은 이웃 관광객들의 공감의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푸름을 간직할 수 있게 이렇게 주목이라든가 소나무로 사철 푸르르게 살려고 이렇게 정원을 가꾸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달부터 8곳의 우수한 개인 정원을 선정해 2개 구간으로 나누어 평일은 1회, 주말은 2회씩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가꾸고 있는 정원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 정원하고 지금 국가 정원을 통한 어떤 관광 대단위를 연결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개인 정원의 관광 상품화. 국가 정원 1회의 파급 효과를 생활 속으로 확산시키는 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시와 신세계가 추진 중인 특급 호텔. 그동안 판매시설 면적이 논란이 되었는데 신세계 측이 15% 정도 줄이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까요? 한신구 기자입니다. 신세계 측이 최근 광주시의 특급 호텔 건립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큰 줄기는 당초 계획에서 판매 시설을 포함해 2개 층을 줄이는 겁니다.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에서 백화점과 마트, 면세점이 포함된 판매 시설을 1층 축소하고 지하 주차장 1층을 줄여 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판매 시설 면적은 당초 18,000평에서 14,800평으로 3,200평, 15%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줄이면 사업 접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안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간 거죠. 신세계 측은 특히 특급 호텔 설계를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3개 회사에 의뢰했는데 최근 1개 회사의 설계 작품을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의 특급 호텔 건립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광주시는 관계부서 회의를 거쳐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신세계 측이 주변 상인들의 반대의 핵심 이슈였던 매장 면적을 일부 축소했고 지난달 윤장현 시장이 특급 호텔에 대한 원칙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광주시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역 현실을 봐서는 호텔과 또 면세점 정말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수건 사업이었던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안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 협의해서 일이. 광주시가 신세계 측의 수정 계획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교통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 1년 정도가 소요돼서 실제 착공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과 조비오 신부 등 광주 지역 원로와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아시아 문화전당을 지키는 백인 시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의 미래의 공동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 시민들이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 전당의 지원과 진흥 계획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정부 지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주체로서 새롭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범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회의 구성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고흥 우주랜드 조성 사업의 민간 투자 부문 공사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구는 총 사업비 1,296억 원이 투입되는 우주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가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호텔 등 민간 투자 부문에 대한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흥군과 전라남도, 주식회사 우주개발과 금호산업 등은 그제 우주랜드 조성 사업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본사를 나주로 옮긴 지 어제로 꼭 1년이 됐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빛가람 혁신도시는 물론이고 한전도 급성장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강제 이주 같았다던 1년 전, 유난히 추웠던 날씨에 한전 직원들은 몸도 마음도 추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득한 옛일 같지만 말입니다. 한 2, 3년 이내에는 되게 좋아지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처럼? 광주만큼.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 이전을 계기로 혁신도시도 확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력 사용 증가율, 부동의 1위를 달리는 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발 기대감에 사람이 모이는 혁신도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는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억 규모의 투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 수혜 지역인 나주에는 산단 개발이 활기를 띠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혁신산단에 입주할 기업이 약 200개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다면 30명만 잡아도 새로운 일자리 6,000개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전 역시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9조 원을 넘어 작년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전의 주가도 신용등급도 역대 최고입니다. 에너지 신사업 시장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성장해온 한전과 빛가람 혁신도시는 원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과기원이 산학연 협력의 중심지 역할을 할 지스트밸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과기원은 에너지와 자동차, 문화기술 등 지역 핵심 산업의 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지스트밸리를 조성하고 지역의 미래 산업을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기술원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융합기술원은 에너지와 자동차, 문화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과정에 새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호남권의 취업준비생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호남대학교에서 취업창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방송 분야의 전문가들이 취업 정보와 노하우를 전달했고 1:1 컨설팅과 스타트업 성공 사례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데이트 폭력으로 무리를 빚은 원생 A씨를 재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과 A씨를 조사한 뒤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재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재적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학교 측도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받았습니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회 간부의 장학금 편법 수령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규정에 따라 2개의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학생회 간부가 공로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받기 위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장학금과 학생회비 문제 등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조선대는 장학금 편법 수령과 횡령 사건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광역의원과 신진 정치인들이 야권과 호남 정치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정치 혁신 한 걸음 더는 지역민이 야당답지 못한 야당, 수권 희망을 상실한 야당의 지지를 철회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한국 정치와 호남 정치의 혁신을 위해 세대 교체와 세력 교체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야권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력 교체를 위한 새판 짜기에 젊은 정치인들이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 지휘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어제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5명으로 구성돼 독립성을 확보했고 광주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와 함께 감사 정책 수립과 징계 요구권도 갖게 됩니다. 국회가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농민단체 반발이 거셉니다. 농민의 광주전남연맹은 FTA 반대를 주장하다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계 씨에 대한 사과는 없이 재벌 이익을 챙기는 게 정부와 새누리당의 본 모습이며 새정치연합도 농업 말살의 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민회는 오는 5일 서울에서 개최될 국민대회에서 FTA 저지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에 참여한 광주 지역 시민노동단체 회원 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서울청에서 집회 체증 영상을 근거로 통보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집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독립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356세대의 주민들이 2시간가량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내 변압기가 고장이나 정전이 발생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57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12일 밤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29살 이모 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적발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섬 지역 학교에 신규 교사 위주로 배치가 되면서 효율적인 학생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벽지 근무 점수 재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의 한 중학교입니다. 8명 교사 가운데 올해 임용된 신규 교사가 5명에 달합니다. 인근의 다른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모든 교사가 임용 3년차 미만입니다. 최근 교사들의 도서벽지 근무 점수가 최대 6점에서 3점으로 줄었습니다. 섬 근무를 기피하면서 섬 지역 학교는 신규 교사들 위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 점수를 깎아가지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우수 회원들이 승진이나 저기를 위해서 도서를 지망을 하질 않아요. 전남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대책 마련도 절실합니다.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률은 4.9%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아졌고 전국에서 3번째로 높습니다. 기초학력이 미달되지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 또한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내년부터는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정책적으로 온 혼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전남 지역 교원들의 부정과 비리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33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교장 중임 제도를 활용을 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범죄를 좀 막아달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좀 처벌을 해서. 장만채 교육감은 앞으로 성문제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직원들을 곧바로 직위 해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 절반 이상이 본인 희망에 따라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광주 지역 고교 1, 2학년생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8%가 본인 희망에 의해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타인의 강요에 의해 야간 자습에 참여한 비율은 24%로 학교 분위기와 교사, 부모의 강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밤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에는 1에서 3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오전에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차츰 내륙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에는 5에서 20mm의 비의 양으로 적겠지만 저녁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지만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큰 추위는 없습니다. 장성 3도, 담양 5도, 광주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 높고요.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낮겠습니다. 장성 11도, 광주와 나주 12도, 장흥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까지 눈비가 오락가락하다가 금요일 낮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